네, 계속해서 한재훈 캐스터와 함께 오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지난해부터 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그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커진 모습입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여러 이슈가 있었죠. 특히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K방산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방에는 처음으로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절단 참여하는 기업 중에 방산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세일즈 외교를 테마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수혜주로 꼽히는 방위 산업과 관련한 종목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4대 핵심 분야의 방산이 들어간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이 방문 동행사로는 세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대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있겠고요. 중견 기업으로는 LIG 넥스원 이렇게 세 기업이 꼽혔습니다. 이렇게 국내 굵직한 방산 기업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참가하기로 하면서 향후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방산 대표 업체들의 주가는 전날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요. 물론 장 마감에는 LIG 넥스원이 다소 둔화하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를 보면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강한 상승률을 보였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한화 방산 부분을 흡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방산 계열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윤 대통령 순방에 따른 단기적 호재를 넘어서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데요. 올해 1분기 각 기업별 목표 주가를 살펴보시면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산주 가운데서는 비교적 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가 목표 주가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방산 기업들 수출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먹거리,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수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네, 수출액과 함께 수출 점유율 역시 꽤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8%로 8위였는데요. 다만 지난 5년간 점유율 성장세는 한국이 177%를 기록하면서 상위 25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출액 역시 급증을 했죠. 201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30억에 불과하던 방산 수출 규모가 2021년도에 70억 그리고 지난해 특히 급증을 했는데요.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군비 증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올해도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 호조면 아무래도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산업체들 올해 영업이익 전망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 주요 방산 기업은 해외 수출 실적 확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표 방산주 4곳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기업이익이 1.3% 감소할 것이란 전망과 대조적인데요. 먼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000억 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정학적 갈등은 올해를 관통할 핵심이라고 짚었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 폴란드를 포함해 노르웨이라든지 호주 등에서 추가 수주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가 과거에는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성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ETF도 출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방위산업체들에 투자를 하는 아리랑 K방산 ETF를 출시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2022년 8월 우리자산운용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방위산업들이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련된 ETF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위산업 테마 ETF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자산운용에서 내놓은 ETF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또 많은 수주, 올해 많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현대로템 각각 19%씩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또 K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방산주의 주가가 또 한 번 튀어 올랐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방산주들 가운데 광림이 21% 넘게 급등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 5% 가까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퍼스텍이 4.3%의 상승, 풍산이 3.9%가량 오르면서 34,35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미래 먹거리라고 할 만하겠네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